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얼마 전에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새롭게 플랫폼을 열 예정인데 저에게 간간히 글을 올리는 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후배에게 왜 그렇게 여기는지 물어봤죠. 근데 후배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도 여러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플랫폼에 내가 더 추가로 어떤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 것 같다라고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다니 제 말주변이 너무 부족했나 봐요 라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 후배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아나운서 이금희 님이 책에서 조언하신 대로 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금희 님이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에서 거절의 기술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즉각 거절하지는 말고 일단 시간을 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고 나서 그 기한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약간 직전쯤 되었을 때 연락을 하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연락을 드려야 다른 사람을 알아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던 당시에 제가 금희님의 조언에 100% 공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거절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즉석에서 거절해 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차이나는 클래스나 밤샘 토론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섭외의 애로 때문입니다. 당시에 중요한 그런 출연자의 경우에는 제가 PD나 작가들한테만 맡겨놓지 않고요. 전화도 직접 하고 또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꼭 나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벌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은 다들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섭외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어? 라고요. 그렇지가 않은 게 물론 저 좀 출연시켜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혹은 나는 방송은 안 나가 이런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이유는 교수님들 중에는 본인이 학자로서 지켜온 어떤 고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갔을 때 깨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샘 토론의 경우에는요. 정치인들이 주로 출연을 했는데 나는 니네 방송의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가 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밤샘 토론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양쪽 진영의 입장을 골고루 굉장히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시간 내에 섭외가 안 되면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시청자들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빨리 거절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설득은 해보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절할 거면서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정말 힘이 쭉 빠지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물론 나가겠다고 떵떵 큰 소리를 쳐놓고 막판에 번복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끄는 거절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절이 더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후배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도 본지라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솔직히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그 플랫폼에 꼭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배도 좀 당황한 기색이
거치고 난 다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더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도 섭외 전화를 여러분들께 돌려야 하는데 그 제안이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좀 더 갈고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저를 위한 맞춤형 제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좀 부족한 설득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면서 저의 거절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참 좋은 후배죠, 여러분. 아무튼 후배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후배를 위해서 잘해준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박에 하는 거절, 그리고 시간을 좀 번 뒤에 하는 거절, 어느 쪽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부탁, 모든 제안을 들어줄 수는 없죠.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그 부탁을 들어주다가 관계도 잃고 또 자신도 망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절의 말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직장인 초년생인 발레 친구에게 저녁을 사주었는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아주 소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엄청 술을 좋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회식을 하자는 제안을 직원들한테 뭐 심심하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골이 난 선배들은 어떤 핑계들을 대면서 간혹 빠지기도 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제 친구의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해서 사실 술도 잘 못 먹는데 억지로 회식 자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나 싶으시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뭐 MZ세대의 직원들을 생각해서 점심에 회식을 하네, 아니면 공연 보는 걸로 회식을 대신 하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온다던데 이런 트렌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라도 최소한 2, 3년은 좀 참고 다녀야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길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그 무리한 회사 대표의 회식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좀 무난한 핑곗거리들을 몇 가지 일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이 정도로는 그런 무지막지한 대표가 들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식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뭐 점심 먹은 게 잘못됐는지 계속 토할 것 같아서 속이 메스꺼려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저녁은 굶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매일 속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 카드를 좀 활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제 얼굴을 본다고 올라오셨어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요. 네. 참 궁색한 변명이긴 한데 이 변명이 통하기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또 그 친구가 마음도 여리고 해서 과연 정말 이 회식 자리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적절하게 거절을 했을까?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이 친구가 굉장히 당찬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대표가 회식을 못 가겠다고 하는 이 친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대요. 우리 때는 말이야, 윗사람이 회식하자고 하면은 뭐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네 하고 따라갔어 라고요. 근데 이 말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폭발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때가 달라졌잖아요, 대표님 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그 회사 대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당차게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문제는 간혹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다행히
이 친구의 얘기를 제가 다 듣고 판단한 바로는 그 회사 대표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회식 문화를 강요하기는 하지만 인성이 그렇게까지 사악한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네, 부디 저의 발레 친구가 용기를 내서 했던 거절의 말이 회사의 회식 문화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리숲에서 보낸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숲힐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